테슬라 소식입니다. 1. 닷컴버블과 비스, 시장 충격은 덜할 것.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청정에너지, 대마초 관련주 등 유행하는 주식 종목들이 1999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다. 평행이론이 적용된다면 해당 종목들의 매수 열풍에 늦게 가세한 투자자들에게는 불길한 징조겠지만 거품이 꺼지더라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는 20여 년 전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WSJ는 과열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시기 투자자들의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투자자들의 매수 광풍에 나스닥 지수가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최고점까지 83% 폭등했는데 그 폭은 최근 핫한 분야 상장 지수 펀드들 상승률과 비슷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인베스코 태양광 ETF는 88%, 블랙록 글로벌 청정에너지 ETF는 81%, 마크 이노베이션 ETF는 70% 각각 급등했다. 닷컴 버블을 주도하던 시스코가 1999년 9월부터 이듬해 최고점까지 133% 폭등하고 테슬라가 작년 9월부터 최고점까지 110% 치솟은 것도 비슷하다. 최고점에서 6월 중순 현재까지의 하강 곡선도 유사한 모습이다. 올해 2에서 3월 정점에 달한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유행 종목들은 이후 최근까지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 손실을 냈는데 지난 2000년 나스닥도 비슷한 기간에 4분의 1 하락했다고 WSJ는 전했다. 1999년 말 인터넷 관련주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의 회의론자와 기관 투자자들까지 너도 나도 가세한 닷컴 버블처럼 현재 과열 종목들도 지난해 말 테슬라의 스탠더드 누버스 500 편입호 투자층이 확대됐다. 또 2000년 당시 기업 공개 열풍과 최근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붐은 닮은 꼴로 보인다. 그러나 거품의 붕괴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닷컴 버블 붕괴 후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가 2년 후 반토막 날 정도로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전반적인 충격이 훨씬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WSJ는 지금은 거품이 2000년 때만큼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정에너지, 전기차, 대마초 관련주와 비트코인까지 함께 무너지더라도 소비자들이 돈을 덜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나스닥의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S&P 500 전체 시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현재 전기차, 청정에너지, 대마초 관련주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적다. 해당 종목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금과 고용 규모 등도 2000년 닷컴 기업들에 미치지 못한다. 20년 전보다 훨씬 낮은 금리 수준도 현재 증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WSJ는 지난 9개월간 닷컴 버블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 현상들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 차례 나타난 미니 버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화웨이 몰락 수혜, 샤오미 아닌 애플. 중 점유율 확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샤오미와 오포 등의 선전에도 화웨이 물량을 대체하지 못하면서 침체되고 있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는 출시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중국 점유율을 확대하며 중국의 자국 브랜드들을 위협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5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2260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8%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16%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에서 2019년 월 평균 출하량이 3천만 대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진한 물량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5월은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에 관계없이 부진했다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최근 한 달에만 2차례에 걸쳐 올해 출하량 목표치를 25%가량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스마트폰 부진의 원인은 반도체 쇼티지 등 부품 수급 문제도 있지만 화웨이 물량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이 화웨이 물량을 일부 흡수하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는 다른 업체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중국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하며 화웨이 공백 일부를 확실히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상승세에 힘입어 아이폰이 포함된 해외 핸드셋 출하량이 전월 대비 36% 증가하며 점유율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가 애플 최초 5G 스마트폰이라는 점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중국 점유율을 크게 늘린 요인으로 풀이된다. 김노코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아이폰 SE가 출시됐음을 감안하면 올해 애플의 중국 출하량은 양호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한편 화웨이 부진에 따른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과 애플의 선전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는 중화권 업체의 카메라 모듈과 MLCC 등을 공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MS 9월 이끈 나델라 CEO, 이사회 의장됐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MS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나델라 CEO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MS는 나델라가 의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렛대 삼아 이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나델라 CEO에 대한 신임 투표라고 평가하며 회사에서 그의 영향력이 강화됐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나델라 CEO는 이 회사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와 지금까지 이사회 의장을 맡아온 존 톰슨에 이어 3대 이사회 의장이 됐다. 톰슨은 이사회에 남아 수석 독립 디렉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나델라 CEO는 게이츠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2014년 2월 CEO 자리에 오른 후 위기에 봉착한 MS를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PC 시장이 위축되면서 윈도우 운영체제의 가치가 하락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검색 시장 등에서 실패하면서 MS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를 클라우드와 접목해 되살렸다. 또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등도 새 수익원으로 삼았다. 나델라 CEO 재임 기간 MS 주가는 7배 이상 올랐고 시가총액은 2019년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증시에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나델라 CEO의 지휘 아래 MS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명예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광고 시장 등이 타격을 입는 가운데서도 매출액을 14% 늘리는 성적을 기록했다. 인도계 이민자 출신인 나델라 CEO는 이런 실적에 힘입어 2019년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올해의 기업인이 됐다. 나델라 CEO는 인도 마니팔 공과대학과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선마이크로 시스템스를 거쳐 1992년 MS에 합류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SNS 가짜 리뷰의 골머리. 착한 기술 개발 노력해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짜 리뷰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16일 아마존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아마존 상품의 가짜 리뷰가 퍼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일부 악성 유저들이 가짜 상품 리뷰를 올리기 위해 외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가짜 리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나 대행 업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다. 하지만 몇몇 악성 유저들은 우리의 감시 밖에서 가짜 리뷰를 올려 피해를 준다고 전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가짜 리뷰 활동을 색출하는 것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들어 색출 시간이 크게 단축됐는데 아마존은 지난해 1에서 3월 사이 300여 개의 가짜 리뷰를 발견했고 삭제에만 45일이 걸린 데 반해 올해 같은 기간 1000개가 넘는 가짜 리뷰를 발견했고 이 일을 삭제하는 데 불과 5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대응 속도가 빨라진 것은 감사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짜 리뷰를 발견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짜 리뷰를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아마존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페이스북에 가짜 리뷰 페이지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에 수면 위로 떠오른 해당 페이지는 제품을 구매한 뒤 페이팔을 통해 환불을 받기 위해 가짜 리뷰를 남기는 곳으로 수많은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에 2019년 7월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의 가짜 리뷰 페이지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영국 경쟁시장국은 페이스북의 가짜 리뷰 페이지를 잘 파악하고 조사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CMA는 후속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짜 리뷰 페이지 1만 6천 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가짜 리뷰 문제는 아마존을 수년 동안 괴롭혀왔다. 이는 아마존이 세계 최고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는데 가짜 리뷰는 아마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불량품이나 위조품에 노출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짜로 의심되는 2억 개 이상의 리뷰를 소비자들이 보기 전에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가짜 리뷰를 비롯한 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아마존의 주가는 전일 대비 32.12달러 상승한 3,415.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신세계 네이버 연합군 vs 쿠팡 이커머스 전쟁 추후 승자는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 네이버 컨소시움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쿠팡은 특유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이커머스 영토를 넓히고 있어 두 유통 공룡 간 대결이 관심을 끈다. 17일 유통업계와 IB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베이 본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베이 코리아 매각 5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네이버 컨소시움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세계 네이버 컨소는 4조 원 안팎, 롯데쇼핑은 3조 원 안팎의 인수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와 네이버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마트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이베이 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했고 매도자인 이베이 본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본건 입찰 절차에 참여한 바 있으나 본 입찰은 계속 진행 중이며 당사의 참여 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17일 공시했다. 다만 본입찰에 참여했던 롯데그룹이 인수전에서 발을 뺀 만큼 신세계, 네이버 연합군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사이트 코리아와 통화에서 검토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베이 코리아와의 협상은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가 네이버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업계 지각 변동은 불가피하다. 유통 공룡인 신세계 이마트가 네이버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 2위는 네이버와 쿠팡으로 이들의 거래액은 각각 약 30조 원, 22조 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베이 코리아는 거래액 20조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신세계의 온라인 플랫폼인 SSG.com의 지난해 거래액은 4조 원 안팎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 네이버 연합군이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게 될 경우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32%로 끌어올려 1위 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커머스 시장에서 신세계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나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계기로 쿠팡과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몸집을 갖추게 된다. 특히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G마켓, 옥션을 통해 식품 카테고리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산품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 후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인수 후 시너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베이 코리아의 가장 큰 약점은 배송인데 오픈마켓 업체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라며 강점과 한계를 가진 이베이 코리아와 얼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정현 애널리스트는 이마트 네이버의 이베이 인수 가격이 4조 4천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마트는 네이버의 참여 지분 20%를 제외한 80%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약 3조 5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마트가 최근 유형자산 처분으로 확보한 1조 5천억 원과 보유투자자산 1조 원가량을 합쳐도 약 1조 원의 외부 조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신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담보 대출, 삼성생명 지분 매각 등이 가능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오픈마켓 업체들의 거래액 성장률이 최근 뒤처진 점, 인수 이후 물류 관련 투자 부담 우려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분석했다.